제가 아주 사양이 높은 최고급 노트북을 샀어요. 하지만 나는 기본적인 기능, 켜고 끄는 것, 한글 프로그램, 인터넷 정도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문적인 기능을 더 잘 이해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지금보다는 훨씬 전문가처럼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기가 자본주의였어요. 기본적인 기능, 내가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사는 일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할 줄 아는 기능입니다. 노트북의 전문적인 기능처럼 자본주의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한다면 저는 훨씬 프로 자본주의적인 인간이 되어 있겠죠. 저는 2년 동안 300권 정도를 읽고 쓰면서 크게 깨달은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를 알고 남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가 뇌를 도구로 살아가면서 뇌 활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 세 번째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공부, 즉 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익숙해서 공기처럼 원래 존재하던 거라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를 했듯이 노트북이라고 치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면서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EBS 다큐프라임을 만든 정지영 PD가 쓴 책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축은 크게 금융과 소비로 나눕니다. 저는 첫 번째는 금융, 두 번째 소비, 세 번째 돈을 바라보는 태도, 이 3가지 키워드로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금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종자독서 19번째 바빌론의 돈 버는 지혜 기억나시죠? 바빌론은 인류 문명의 첫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입니다. 무려 4000년 전 문명화가 시작되면서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 3세기 동안 금융은 주기적으로 위기, 확장, 거품, 붕괴라는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어떤 특정한 상품을 나한테 권할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사의 판매 지시나 판매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닌데요. 고수익은 반드시 고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수익, 저위험 이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화 시대라 검색만 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진짜 알짜 정보는 권력 있는 사람과 소수 경제력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 왕조시대 때 왕족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귀한 정보들은 그들이 독점을 했던 것처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래 불안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불안 사업이죠. 보험은 소비자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약관으로 대신하죠. 내가 돈을 지불하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여행의 이유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자본주의는 지불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현금에서 카드로 또 전자화폐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래에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일반화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비입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늘 소비가 일어나야 합니다. 작년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올해 안 벌어도 된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독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케팅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 뇌에 심어둔 칩은 무엇이든 소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기업은
물건을 파는 대신에 이미지나 서비스를 팔면서 사람들에게 소비 수준이 곧 당신의 수준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소비는 인간의 본질 중에 뇌의 감정적인 부분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쇼핑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할인된 가격을 보는 순간 뇌에서는 쾌락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물론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써줘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이처럼 돈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과소비하는 사람, 파산하는 사람도 많아야 거품을 만들면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지금 당장 소비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외롭거나 슬프거나 우울한 사람들은 특히 이 유혹에 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는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1+1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기업은 재고 정리나 창고 비용 절감 등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신제품 홍보할 때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족이 많아서 다 소비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찬스입니다. 기업은 절대 손해를 보면서 할인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인류는 오랫동안 계급사회로 살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서열을 돈으로 정렬하고 있는데요. 비싼 명품을 사용함으로써 구분 지으려는 것,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계급에 속하고 싶은 본성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소비가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심리, 행동 메커니즘을 파악해서 마케팅에 응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충분한 소비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내 감정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소비의 유혹 앞에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분명 부의 생산 엔진이기도 하지만 소득의 불평등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새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카드 영수증에는 카드 번호 16자리가 찍혀 나오는데 단말기에 따라서 16자리 중에 어떤 거는 5번에서 8번까지가 별표로 찍혀 나오고 어떤 단말기는 9번에서 12번까지가 찍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마트에 가서 결제 한번 하고 카페 가서 하고 제과점에서 결제를 했다면 세 군데 영수증만 모아도 내 카드 번호가 다 확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편리한 것만큼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카드 영수증은 꼭 받아서 본인이 처리하라고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챙겨서 확인하면 내 소비 습관을 관찰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돈 좀 모아본 사람들의 영수증 정리법이라는 책 추천을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중심축인 금융과 소비 습관을 통해서 내가 돈과 관계 맺음을 잘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돈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란 꼭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까지 총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종자독서 9번째 김성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에서 돈은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굴리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듯 아이들이 자본주의에서 허덕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금융교육이란 한정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고 행복한 소비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돈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소비라는 유혹에 마냥 흔들려서 나쁜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학습
과목입니다.